안녕하세요.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왜 외국인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좋아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내고 말겠어.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영어 말할 때 목소리랑 한국어 말할 때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 계시죠. 우선은 영어가요. 한국어보다 좀 좋은 소리를 내기가 조금 수월한 구조, 언어더라고요. 세 가지로 일단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도 있다라는 거.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보다 왜 여러 가지 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경우가 많죠. 코도 큰 경우가 많아요. 코가 크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비강음을 좀 더 많이 사용할 확률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전적인 요인은 성도가 길어서예요.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긴 편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이 조금 더 넓고 길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더 거기에서 울림이 더 많아지는 원리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화적인 요인, 어떤 성격적인 면, 예를 들어서 이 표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풍부하잖아요. What? Really? 표정? 그리고 이 볼근육?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즉, 조음기관을 좀 더 많이 활용한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조음기관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의 리듬이 훨씬 더 있는 거예요. Really? 그래서 리듬이 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자, 세 번째 부분에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저는 습관적 요인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이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목소리를 좋게 내게끔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혀의 위치라던가 구강이나 비강을 사용한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어요. 우선 첫 번째가 영어와 한국어가 구강이냐 비강이냐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서 이 비강, 코 안에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한국어는 구강, 입 쪽에 이제 소리가 뱉는 발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제가 대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영어라도 구강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은 콩글리시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re just don't happen to be any men in our games. 이건 이제 입으로 말을 할 때고, 다시 비강으로 올리면 There just don't happen to be any man in our games. 이렇게 좀 더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국말로 우리가 해볼게요. 비교해볼게요. 자, 한국말 같은 경우는 이 입 쪽에서 더 많이 써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게임할 때 남자들이 없는 거지. 자, 똑같은 한국어지만 또 비강으로 올려볼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게임할 때 남자들이 없는 거지. 비강을 사용하니까 좀 더 약간 더빙하는 느낌, 외화 더빙하는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이게 좀 더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이쪽을 울리니까, 뼈를 울려서 소리를 내니까 좀 더 이렇게 울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미간 발성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미간 발성법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느낌 자체가 위로 올리는 거니까 소리를. 그래서 좀 더 한국말도요. 좀 더 뭔가 부드럽고 상냥하고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좀 구강보다는 좀 위로 올려서 비강 내지 이제 미간 발성으로 올려서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외국 사람들이 이럴 때도 보면 다 위쪽에서 올리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안 하죠.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이게 다 위로 올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영어는 이 비강으로 좀 잘 올라가게 될까? 이제 그거를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요. 어느 선생님이셨지? 굉장히 그 이름 말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영어를 좀 잘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면 입모양을 가로로 많이 이렇게 벌려서
얘기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기억이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어는 좀 더 가로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소리가 뭔가 좀 더 위로 올리기가 좀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국어는 입모양이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렸다가 펴졌다가 오므렸다가 해야 되는 발음들이 많은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약간 벌린 상태에서 말을 하면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How do you do라는 말이 있을 때 내밀어서 How do you do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로로만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How do you do 하면 좀 더 느낌이 좀 살더라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입모양을 그렇게 좀 했을 때 소리가 좀 더 비강으로 올리기가 쉽고 좀 더 풍부한 느낌, 울림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찾아낸 부분은요. 바로 영어는 한국어보다 후설 모음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발음을 결정하는 요인에는요. 혀의 위치, 혀의 높이, 그리고 입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후설이라는 거는 혀의 위치가 이제 뒤쪽으로 가 있느냐, 중설, 중간이냐, 아니면 전설, 앞쪽에 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모음 중에 혀의 위치가 앞에 있어야 되는 전설 모음에서는 이, 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설 모음, 혀의 위치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모음들은 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후설, 뒤쪽에 있는 거는 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후설, 혀가 뒤쪽에 가서 발음해야 되는 모음 있죠. 영어에도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설에 가 있는 모음의 어떤 비중을 봤을 때 영어가 훨씬 더 후설, 뒤쪽에서 발음해야 되는 모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후설하고 후설 모음이 많은 게 목소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요, 뭐 우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손으로 이 후두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우 할 때 후두가 내려가요. 우 내려가는 거 느껴요. 후두 올라가지 않죠. 내려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후두 내리기예요. 후두가 내려가면 훨씬 더 소리가 나가기가 좋아지고, 후두가 내린 상태에서 뭐 노래를 한다라던가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좀 더 울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러한 이 후설 뒤쪽에 있는 모음들이 한국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 자체가 울림 있는 소리를 말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언어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의 위치라던가 이 목을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소리를 내기 좀 쉽게끔 만들어져 있는 언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제 대부분 혀의 위치가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고, 영어는 혀가 좀 중간 내지 아래쪽에 두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혀가 아래로 있게 되면 훨씬 더 소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원활해지는데, 그것도 음성과 좀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어 목소리까지 정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정말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